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반격에 나섰다는 보도와 함께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 모두 크게 출렁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발표로 인해서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6%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나 0.01%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만이 0.24%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란은 드론 3대를 격추시켰다며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보복 수위가 제한적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란의 대응마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 확전 우려감이 빠르게 줄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유럽 주요국 증시는 낙폭을 빠르게 축소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 호조도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5% 이상 올랐고요. 거기에 이제 덴마크의 맥주 회사인 로열 유니브루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18%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날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장중 3%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는 장중 85달러, 브렌트유는 90달러를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WTI는 82달러, 브렌트유는 87달러 수준으로 다시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나 이스라엘의 공격 보도 이후에 급등세가 나왔지만 다시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이 국제유가가 3%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난민이 몰려있는 라파 지역에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국제유가의 방향성 이번 주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나 1%대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0.65% 오른 2,41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은 가격은 1.63% 오른 28달러 선을 보였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한 달간 금 가격이 1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앞으로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통상 경기 회복 시기에 산업형 수요가 많은 은이나 구리에 대한 선호도가 금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기업 실적이 엇갈린 데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약 9억권에서 혼조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56%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88%, 나스닥은 2% 하락했으며 S&P와 나스닥은 6일 연속 하락하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지속했고 지난 한 주간으로는 S&P 500 지수는 3%, 나스닥은 5.5%, 다우지수는 0.01%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넷플릭스의 실적 전망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2, 4분기 수익 전망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 데다 구독자의 규모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밝힌 데 따라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던 반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호실적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와 금융업 전반을 끌어올렸던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 운송, 부동산, 소매업, 헬스케어가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임의 소비재, 제조, 건설, 방위 업종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619%, 달러 인덱스는 0.02%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검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핵심 화학 물질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양국 간 무역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는데요. 프로피온산은 방부제와 항진균제 그리고 제초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 화학 제품으로 식품부터 동물 사료, 살충제, 의약품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수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으며 국내 프로피온산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면서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29조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는 수입업자가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하며 이 조치는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수입 비용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관계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사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로 알려진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4년 들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정체됐다며 특히 인플레이션의 한 달 지표로 너무 많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어진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억제하고 경제가 팬데믹 이전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 주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주택 인플레이션이라면서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다며 주택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원활한 경로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울러 미국의 GDP와 고용 수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과열 신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적 불안감으로 올 들어 317%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23%가 폭락한 713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MCI가 실적 예비 발표를 생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 회사는 과거 8개 분기 가운데 7개 분기에 실적 예비 발표를 해왔고 시장에서는 SMCI의 실적이 또다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실적 발표 전 이 같은 발표를 통해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에는 예비 발표를 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SMCI는 엔비디아 등에서 반도체를 구입해 AI의 핵심 인프라인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부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면서 금요일 엔비디아 역시 10%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를 시작으로 알버슨스,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자이언스 뱅커코프, 심슨 매니팩처링, 글로벌 라이프, 크레인, 케이던스 디자인, 브라운 앤 브라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그리고 패키징 코프 어베니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나스닥은 2%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1.6%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2591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2600선을 하루 만에 다시금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4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중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공격이었다라는 보도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환율이 여전히 1,380원을 장 마감 기준으로 상회하면서 외국인은 대규모 선현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3,489억 원, 기관은 6,672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팔면서 이제 3,56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91억 원, 1,08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조 15,000 계약 정도의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도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악재가 재부각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리스크오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장중 6%대 급락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 TSMC발 실적이 목요일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면 금요일에서는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등 어닝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 증시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큰 폭으로 내린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DI, STI, JMB, 테크윙, 테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을 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여기 나와 있자는 에이징랜드의 경우에는 TSMC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목요일장에서는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지만 이 금요일장에서는 9%가량 내리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만큼 이번 주 24일에는 메타와 퀄컴, 그리고 25일에는 MS와 인텔,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0%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총 2조 달러가 붕괴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마저 4%대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AI 랠리를 이어온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는 확실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에는 이번 주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이르면은 상반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훨씬 이른 시기로 당겨진 셈입니다. 거기에 이제 TSMC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함께 손잡고 개발한다고 말을 한 만큼 이 HBM 시장이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주를 필두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 중동 리스크, 전쟁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났습니다. 네, 에너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 관련 수혜주들 중에 가장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는 무려 20%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에도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외에도 사료주나 해운주의 움직임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산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동 관련 모멘텀 외에도 이제 폴란드 차관단이 방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크게 오른 빅텍은 10%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5,470원이었고요. 아스트는 6%대 강세, 스페코는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최대 방산업체의 부품을 양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함께 주목을 받았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동 관련 모멘텀으로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 공격이 제한적이었다는 보도와 함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무리됐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전면전 긴장감이 완화되는 듯 했다가 다시금 주말 사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이 몰려있는 라파 지역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며칠 내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남겼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유류 창고에 화재가 났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철금속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 외에도 구리값 상승과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공급망 차질을 빚는 상황 속에서 AI 열풍, 전기차 보급 등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구산업, KBR메탈, 구리와 함께 엮여있는 종목들이죠. 각각 12%, 9%대 강세를 보였고요. 외에도 엘컴텍같이 금 관련 종목이라든지 혹은 PJ메탈같이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나 철강, 알루미늄, 희토류 같은 비철금속주에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금요일장에서 구리주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구리 가격과 함께 연동되는 전선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LS전선이 미국 IRA 보조금 수혜를 얻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올리기로 한 뒤에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나 철강 관련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았는데 주말 사이 중국이 미국산 화학물질의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중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